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일본에 빈집 구경을 다시 왔습니다. 일본에 빈집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건데요. 저번 영상에서 이 집 빈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집 빈집 맞습니다. 근데 이 집이 문제가 되냐? 문제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분이 돌아가신 지 1년 안 됐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아직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 집은 가끔 집 주인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이 집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집, 문제가 되는 집,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집 괜찮습니다. 이게 집값을 확 떨어뜨린다면 집이 팔리는데도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집은 아직 문제가 되는 그런 집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가 저희 동네에서 새로 집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신축 단지들이 막 들어섭니다. 여기 원래 길이 되게 길이 좁았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새로 난 도로잖아요. 원래 이 도로가 양쪽에 지금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구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처음에 도로를 냅니다. 처음엔 여기 리아카 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이 집 보시나요? 이 집 보시면 담장 같은 게 새로 졌잖아요. 길 낸다고 원래 자기 마당을 줄여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저 안쪽에 집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집 만든다고 좀 정신없죠? 여기가 지금 뭐 자동차 들어갈 자리 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얼마 만드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약 3,400만엔 3,400만엔 정도 집값이 나오더라고요. 3,400만원이 싼 거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예전 도로는 폭이 짧습니다. 이게 예전 도로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새로 도로를 내는 거죠. 새로 도로를 안 내면 집을 못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옛날 집이잖아요. 옛날 집. 이 길, 이 정도 폭이 뭐냐, 리아카 다니는 길, 예전에 리아카 다니는 길. 저기다가는 새로 재건축 안 됩니다. 집 새로 못 만들어. 저 길을 넓혀야 돼요. 이 집 되게 오래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안 살까요? 이 집에 사람이 삽니다. 지금 빈집이 아니고요. 단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깨끗하게 안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집은 어떨까요? 여기 이 집도 되게 좀 오래되고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집 빈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집이 재밌는 건 지금 살고 있는 분이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이 집 처리는 거의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집 옆에 이렇게 창고도 있고요. 이렇게 빈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오래된 집을 부수고 여기에다가 집을 매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 집 중에도 제대로 튼튼하게 안 지은 집들도 예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집 사람이 살까요? 마당 보면 잡초도 제거 안 하고 있는 거의 빈집처럼 느껴지는 이런 곳입니다. 제가 저녁에 가봤는데요. 이 집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집 자체가 좀 오래되고 잡초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데요. 지금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이 집 어떨까요? 이 집은 빈집입니다. 이 집 빈집이고요. 약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집. 저희 동네에서 지금 아까 간판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여기 입주자 모집한다고 이렇게 간판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이 저렇게 일본에 대문 없는 집이 꽤나 많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저렇게 줄 하나 쳐져 있는데요. 저렇게 쳐져 있는 곳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안 들어갑니다. 저렇게 쳐져 있어도. 집 자체가 오래되고 페인트 같은 것도 관리 안 되고 되게 그렇죠. 여기는 시커멓게 저렇게 생긴 거는 창고입니다. 창고. 일본에는 대문 없는 곳이나 담장 없는 곳도 되게 많아요. 지진 때문에 담장 없는 곳. 그런데 이렇게 그런 곳에다 줄 하나 이렇게 쳐놓고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는 꼭 해둡니다. 빈집이 생겼을 때는. 그러면 사람들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표시가 없으면 이런 의사표현이 안 되잖아요. 너 들어오지 마. 아무나 못 들어와. 들어오지 마. 이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줄 하나는 쳐져 있고 저렇게 뭐 입주자 표시
입주자 모집한다는 표시 이런 게 있으면 아, 이 집은 빈집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방금 보셨던 거 도로 옆에 있잖아요. 입주 조건은 좋아요. 이 집 팔고 집 지으면 되는데 안 파는 거야, 집주인이 그냥.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좀 더 받고 싶은데 못 받는다거나. 이 집은 저희 동네에서 가장 최신식 건물인데 빈집이 된 경우입니다. 일본의 전후 세대에 집 다 불타가지고 갑자기 집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급하게 지어졌던 그런 집들이 있어서 그런 집들은 제가 봐도 재건축해야 돼요. 그런 집들은 부숴야 돼. 이런 집은 되게 잘 지었잖아요. 근데 저런 집도 뭔가 사정이 있어서 빈집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빈집이 된 걸 어떻게 아느냐? 저기 보세요. 샤타 다 닫혀져 있잖아요. 낮에도 샤타가 저렇게 닫혀져 있는 건 빈집입니다. 그리고 대문이 저렇게 있기 때문에 저런 곳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의사표현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샤터 안 쳐져 있고 이러면 저기는 사람 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안 되는 빈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산다. 그래서 빈집이다.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간단한 흐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관리가 안 되는 빈집이 문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되는 빈집과 관리 안 되는 빈집을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최소한 사람은 안 살아도 관리되고 있는 빈집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둘 다 섞어서 관리되는 빈집과 관리가 안 되는 빈집 둘 다 섞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집을 안 부수니까 또는 못 부수니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단순한 접근이죠. 안 부시니까 또는 못 부시니까 빈집이 생깁니다. 그럼 왜 안 부시고 못 부실까요? 집을 부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을 부셔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오히려 땅에 대한 세금이 더 올라갑니다. 괜히 돈 들여서 부셨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럼 누가 부셔요? 안 부시려고 그러지. 또 왜 못 부실까요? 시골 오래된 집은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이미 해버렸고 또는 해외 이주하고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 빈집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빈집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관리 안 되는 상태로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일본 법이 이 관리 안 되는 빈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뀌는 중이니까요. 점차적으로 이 사유재산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겠죠. 재건축, 리모델링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죠? 일본은 집이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직전 일본 버블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사람은 이제 집에 대해서는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버블 시대에도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땅값이 더 올랐고 버블을 주도했잖아요. 주택용지도 지금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버블 이후로 집에 대해서는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자들이 새 집을 매수를 합니다. 왜 중고집보다 비싼 새 집을 매수할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새 집에 대한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새 집 사서 에너지 효율을 좋으면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새 집 그리고 매수자가 그 집에서 산다는 조건 하에서 금리 1% 미만으로 상환 35년간 주택론 해줍니다. 변동금리로 하면 가장 낮은 게 지금 0.31%짜리도 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예전에 제가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년 주택론의 잔금에 대해서 1% 또는 0.7%를 자기가 낸 세금에서 정부에서 돌려줍니다. 일본 법이 지금 바뀌어서 주택론 잔금의 0.7%로 13년간 지금 공제해주고 있고요. 제가 집 살 때는 1%로 10년간 공제해 주었습니다. 주택론 이자보다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론을 땡길 수 있을 만큼 땡겨서 집 사는 게 오히려 세테크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낸 세금에 한해서 돌려주는 거니까 세금 적게 냈는데 그것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연봉 5천이면 3억 8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 평균 임금이 한국에서는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4,500만 원 정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본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평균 연봉이고요. 이게 한국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런 일본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졸업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대학교 졸업자들은 평균 연봉이 5,800만 원이죠. 관련 영상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꼭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 연령 평균 연봉이 대략 4천만 원이고요. 전문대 나오면 전 연령 평균이 4,6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3억 이상 빌리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이렇게 빌리는 건 매수자가 그 집에서 산다는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론을 빌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통 3% 이자 내야 돼요. 투자자와 실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이 확 다르잖아요. 모든 집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교통편 좋은 곳, 그리고 마당을 가지고 있는 곳, 즉 건물 부수고 집 두 채 지을 정도이면 사업성이 있으면 그 집 업자한테 팔리고 건물 새로 짓습니다. 일본은 옆으로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위로 안 올려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로 잘 안 올립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 교통편 안 좋은 곳은 이런 곳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좀 꺼려 한다고 해요. 이게 재건축 해봤자 그 돈 들여서 어차피 중고 안 팔릴 거고 자기 살 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그냥 조금씩 수선을 해도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런 건 안 하더라고요. 일본은 중고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본은 이사 갈 일이 좀처럼 없어요. 일본은 아직도 회사에서 종신고용입니다. 집을 산다는 건 다른 말로 난 이 회사에 정착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집을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택 보조가 나오니까 안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보조가 천년만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년, 8년 뭐 이렇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이 보조가 끝나면 대부분 집을 구매합니다. 그때도 구매 안 하면 월세 집보다 월세값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건 집이 비싸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겠죠. 회사를 향후에 옮긴다거나 정말로 비싼 집을 살 예정이거나 실거주자가 집을 사면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값으로 훨씬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왜 안 사겠어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요? 글쎄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신축도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려면 주택론 빌렸던 거 전부 상환하고 이사 가야 되는데 굳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할까요? 일본에서 신축을 사서 투자의 개념으로 갭 투자의 개념은 이제 없습니다. 그렇다고 월세 받는 투자, 쉽게 원룸 투자 이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집은 30년, 40년 된 집을 사더라고요. 집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전히 떨어진 오래된 원룸을 사서 월세를 내놓습니다. 집값이 오를 걸 예상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고요. 집값 다 떨어진 거, 집값이 제로 상태인 이런 오래된 집을 사서 투자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도 나중에 원룸을 팔 때 감가상각비가 다 떨어져서 자기가 산 가격 정도에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여전히 인구 감소 및 도시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본도 소도시일수록 인구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는 한국이 더 심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은 인도교가 상대적으로 한국의 인서울구보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안 몰리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아요. 각 지방의 기업들이 골고루
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지방 대도시, 지방 거점 도시로 주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지방의 정말 소도시들은 사람이 빠져나가긴 나갑니다. 그래서 지방 소도시에 남는 집이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일본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집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는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건 세대 감소가 빈집의 영향이 더 큽니다. 간단히 예전에는 한 집에 4명, 5명 또는 그 이상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사는 것도 있고요. 한두 명 사는 것도 있고 결혼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잖아요. 일본도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노령화가 되고 핵가족화가 문제되고 저출산이 문제되고 일손 부족, 이거 다 한국 미디어에서 말했던 일본의 문제점들이잖아요. 이제는 한 단계 나가서 이 노령화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사는 집들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의 문제점이 시간 순서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예전에 노령화, 저출산 그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일본의 빈집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게 한 사이클, 일본도 전후 베이비붐이 불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태어나고 도시화 진행되고 그리고 산업화가 되고 주택 부족할 때가 있었고요. 계획도시가 생겨나기도 했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노령화되면서 집들도 같이 노령화되고 그 자식들은 타지에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그 아이들은 종신고용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빈집들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이클이 저는 완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사이클을 만들겠죠? 이 사이클에 대한 사회 반응도 그 크기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직 한국은 집에 대한 정책이 최소한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이 일본하고는 달라서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집값이 급등락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좋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의식주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완벽한 자본주의 논리로는 사람마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이 사는 주택에 관해서는 투자와 실수요자의 정책에 관해서는 일본이 더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물론 잘합니다. 한국도 물론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건데요. 복지도 한국도 좋고요. 의료 서비스도 좋잖아요. 참고로 의료비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의료보험 받아서 30%만 지불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해놨냐면요. 미국이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자본주의 생각으로 한국, 일본의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미국 친구가 예전에 타겟이라는 매장에서 한국으로 치면 홈플러스 같은 매장인데요. 이곳에서 매니저로 일하다가 일을 그만뒀어요. 미국은 고용 해고도 쉽게 되고 일도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아무튼 제 친구가 몇 개월간 백수로 생활한 적이 있는데요. 집에서 놀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근데 아파 죽겠다는데도 병원을 이 친구는 못 갔습니다. 병원비 못 내니까요. 워낙에 의료보험이 안 되고 병원비를 못 내니까 미국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제 영어 선생님은 할머니셨는데요. 남편이 IT 회사의 임원이셨어요. 제 영어 선생님이 일하는 이유는 그냥 사회생활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경우였는데요. 이분은 감기만 걸려도 자기 집으로 의사가 방문해서 진찰을 해줘요. 남편분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워낙 좋으니까요. 한국식 의료보험이 좋은지 미국식이 좋은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본의 주택시장의 실소유자 혜택은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